해야 돼서 맞죠? B라는 원소를 다 봤을 때 얘라는 원소는 두 개 중에 하나 있죠? 그러니까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B랑 A 이거 잠깐만요. 이제 뭘 잘못했지? 여기가 B가 일어난 거죠? 맞죠? PA랑 어때요? 맞죠? 독립이에요. 만약에 B바 A를 구하면 PA분의 PA 교집합 B인데 원소의 개수로 하면 좀 낫다 그랬지, 그지? 빠르다 그랬잖아.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3개죠? 여기 3개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중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죠. 그래서 이게 3분의 1이에요. 그쵸? 3분의 1인데 PB의 PB의 확률이랑 어때? 같죠? 그러니까 A랑 B랑 독립이면 당연히 B랑 A도 독립이에요. 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아예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해보자. 이게 얼마야? 6분의 1이죠. 근데 PA랑 PB를 곱하면 이것도 6분의 1이죠. 따라서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해도 되고 이렇게 증명해도 돼요. 둘 중에 어떤 게 하나가 맞으면 그냥 독립이에요. 알았죠? 그렇지 않으면 종속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종속이에요. 자, 성질 하나를 봅시다. 이거는 이제 그냥 하나만 증명하고 나머지는 다 증명 없이 합시다. 자, A와 B가 독립이면 P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한번 구해보면 여집합과 교집합의 걸 구한다는 건 PA에서 미안해요. B를 뺄게요. A 빼기 B로 합시다.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죠. 집합 계산이니까. 그쵸? 근데 요거는 그대로 쓸 수는 없고 결국 차집합은 교집합을 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PA에서 A 확률에서 PA 교집합 B의 확률을 빼면 돼요. 이것도 이제 증명해보면 되는데 이건 이제 딱 개수로 하면 딱 맞으니까 그냥 맞다고 넘어갑시다. 됐어요? 느낄 수 있어? 따라오는 거지. 딴 데 보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만 이렇게 왕왕하게 쓰는 거 아니죠? 자, 이게 독립이라 그랬으니까 PA 선생님이 좀 급하게 나가서 조금 미안해서 그래요. 독립이니까 이렇게 되죠. 되니까 이게 PA가 묶이네요. 그래서 PA로 묶어내면 1-PB가 되고 이래서 PB의 확률을 빼면 B의 여집합의 확률이죠. 여사건의 확률. 그래서 얘랑도 따로따로 곱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독립이에요. 이제 같은 방법으로 다 해보면 A 여집합과 B도 독립이고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이에요.
알겠죠? 요거는 그냥 성질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A와 B가 독립하면 A의 여사건과도 다 독립이고 A와 B는 서로 정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런 얘기예요. 이건 왜 쓰는 거냐면 이제 어떤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타율이 예를 들어서 타율이 뭐 0.4야. 그럼 10번 마운드에 서서 4번 안타를 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타율은 실제로는 통계적 확률이에요. 10번 섰을 때 진짜로 안타를 몇 번 치는지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하는 게 다 누적돼서 해요. 요번에 또 서고 쓰고 하면 11번, 12번, 13번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제 이 사람의 타율이 결정되는 건데 문제에서 나올 때는 타율이 0.4야. 그러면 아무리 써도 0.4예요.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서 확률이 안 바뀌어요. 이런 얘기예요. 쓰고 그 결과가 얘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독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막 하죠. 종속 사건은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왔을 때 내일 비가 올 확률과 오늘 비가 왔을 때 내일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일정하지 않아지면 그럼 오늘 비가 온 게 내일 비 오는 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죠. 느낌상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죠. 오늘이 맑으면 내일 맑을 가능성이 좀 있고 오늘 맑으면 뭐 그건 이제 날씨를 보면 알죠.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고 비가 왔어. 그러면 이제 쭉 따져보면 비가 다음날 비가 올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계적 자료를 구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비는 사실 기온의 변화니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비가 오면 아무래도 구름이 컸으면 또 비가 올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확률로 따졌을 때 오늘 비가 오는 게 내일 비에 영향을 주면 종속, 오늘 비가 오는 게 내일 비가 오는 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독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립사건이라는 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사건의 발생이 이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독립이 돼요. 독립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서 사실 조금 설명을 할 게 이런 설명이 가능하죠. 독립사건도 여러분이 많이 써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가만히 고민해 보면 독립사건을 이렇게 정의하고 종속사건을 정의를 해야 되느냐 좀 정의할 필요가 있기는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고 짝수가 나오면 안 되죠. 3의 배수가 나오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얘도 미래, 얘도 미래야, 그치? 그러니까 둘은 곱하면 돼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주사위 앞면이 나왔을 때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럼 둘이 곱하면 2분의 1이나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3의 배수가 나오면서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6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그죠? 맞아요? 이렇게 곱한 이유가 뭐야? 우리도 모르게 독립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요.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고 갑자기 주사위가 막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요동을 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맞아요? 동전을 던지는 건 동전을 던지는 거고 주사위를 던지는 건 주사위를 던지는 거잖아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향을 안 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A라는 학생이 일주일, 일요일 빼고 6일 동안에 라면을 3번 먹어요. 라면을 3번 먹어요. 일주일 동안에, 6일 동안에. B라는 학생은 점심에 빵을 2번 먹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횟수를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쓰네요. 6일 동안. 그럼 A가 라면을 먹고 B가 빵을 먹을 확률은 얼마일까?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이니까 6분의 1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선생님 설명이 이렇게 좋은 설명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잖아, 그지? 토 수목 A라는 학생은 줄기차게 3일 먹는 거야. 근데 B라는 학생은 꼭 이날 먹어요, 이렇게. 그럼 동시에 먹을 확률은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게 사실은 종속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지가 들어가서 이건 문제가 좀 되지만 무작위로 먹는다면 사실은 6분의 1이 맞죠. A에 대해서 B가 영향을 줄 리가 없으니까. 얘가 라면을 먹고 얘가 빵을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향을 줄 요소도 있다면 그때는 함부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그런 의미가 좀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게 독립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를 좀 가져요. 선생님이 이 예시를 막 만들어서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하면서 보니까 썩 좋은 예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얼른 숨겨야겠어. 의지가 담겨있네요. 종속이 뭐인 거예요? 응? 종속이 뭐인 거예요? 아 종속은 종속 사건을 찾아야 돼요. 만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이 1, 2, 3, 4, 5 3, 6이야. A는 주사위를 던졌어요. 1, 2, 3, 4가 나올 확률이고 B라는 사건은 3, 6이 나올 확률이에요. 그러면 이제 A가 일어날 확률은 독립이면 어떡하지? 독립이 안 되는데 3분의 2죠. 3분의 2죠. 근데 이제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 되죠. B 중에서 A가 들어갈 확률이니까. 맞아요? 그럼 얘는 확률이 어때? A 확률과 A와 B의 확률이 같지? 않죠. 이 사건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야. 확률을 바꾸고 있다. 가능성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 통해서 이 사건의 가능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조건 독립 아니면 종속. 아, 독립 아니면 종속이죠. 같지 않으면 다를 테니까. A라는 확률이 있을 거고 A라는 확률에서 A라는 확률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같은 경우만 찾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확률로 보세요. A라는 확률. 그럼 B라는 사건이 일어났어. B라는 사건이 일어났어. 그랬을 때 A라는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 요거잖아, 그지? 그럼 얘가 이렇게 적당히 겹쳐보는 거야. 아니면 적당히 빼보는 거예요. 이렇게 빼고 이렇게. 그러다가 딱 A와 원래 확률이랑 같은 정도의 확률이 딱 될 때가 독립이 돼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가 딱 포함되어야 돼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날 때 우리는 B라는 사건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면 독립이고. 왜? A의 확률은 3분의 2잖아. 근데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면 해피하죠? 해피하죠. 이건 해피해요. 왜냐면 B라는 사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만약에 B가 일어나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2분의 1이 돼버리면 근데 이건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죠. 그래서 독립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이건 시간적인 문제이긴 한데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에요. 복원 추출은 뭐죠? 뽑고 다시 집어넣는 거. 비복원 추출 뽑고 안 집어넣어요. 알겠죠? 그래서 당첨제비 문제나 뭐 공문제에서도 처음에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6분의 2죠. 두 번째도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5분의 1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복원 추출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비복원.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문제들이죠.
처음에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6분의 2죠. 두 번째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또 6분의 2예요. 그죠? 몇 번을 뽑아도 6분의 2예요. 그러면 3번, 4번, 5번도 뽑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복원 추측이에요. 그래서 확률의 값이 변하지 않는 경우. 왜냐면 이제 이 다음에 뭘 하냐면 독립시행이라는 거예요. 확률은 어떤 횟수를 충분히 키워야 되잖아. 충분히 키워야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비슷해지잖아, 그지? 비슷해지잖아. 그래서 충분히 키우려고 해. 근데 충분히 횟수를 키우려고 했더니 얘가 이전 사건에 영향을 받으면 한 100번만 하면 100개의 영향성을 다 따져야 돼. 그쵸? 그게 너무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사건만 택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네, 시간이. 자, 빨리 이거 다음 거하고 빨리 정리합시다. 독립은 문제를 풀어보면 아는데 중속 문제는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근데 독립 문제는 생각보다 쉬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중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안해, 선생님이 최근에 풀어준 문제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어서 대학 시험은 정시제도와 수시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수시 합격 확률이 2분의 1이고 3분의 2고 정시 합격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럴 때 3명 중에 2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걸 3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도 많죠. 3가지 경우가 있잖아, 그지? 근데 이 2명 뽑은 사람이 수시에 2명이 다 붙을 수 있고 수시, 정시 이렇게 다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에 합격할 확률만 물어보고 있어. 그리고 이 사건이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시에 뽑힐 확률은 3분의 2죠. 더하기 정시에 뽑힐 확률은 수시에는 떨어져야 되죠. 그리고 정시에 합격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여긴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3분의 2 더하기 6분의 1이 돼서 6분의 얼마가 되나? 5 이렇게 되죠. 되게 확률이 있네. 그쵸? 맞아요. 이게 바로 한 사람이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돼요. 그렇게 해서 확률을 따질 수도 있어요. 대학에 합격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수시에 합격했든 정시에 합격했든, 그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학에 합격할 확률은 6분의 5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런 게 이제 독립사건에서 중요한 면인데 그러네. 좀 선생님이 좀 더 고민해서 이게 좀 좋을 텐데.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더 고민하면 선생님도 이게 간단한 거 고민에 빠질 것 같아. 독립시행의 확률. 약간 내용이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달라져요. 잠깐만. 사건 A에 대해 시행을 n번 할 때 사건 A가 R번 발생합니다. 를 독립시행이라고 해요. 여기 하나 빠졌네. 독립사건 A에 대해 이제는 두 사건에 대한 독립을 어떻게 따지냐면 A라는 이전 사건과 지금 사건으로 따지는 거예요.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전 사건이 지금 영향을 끼치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독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건이 두 개가 안 나타나고 사건이 하나만 나타나는 느낌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전 사건과 지금 사건 현재 사건과 이전 사건이 독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 얘기하면 항상 두 사건에 대해서 독립을 얘기하거든. 근데 여기서부터는 한 사건밖에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 그 사건에 이전에 일어났던 경우와 지금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주사위죠.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이전에 3이 나왔어. 그럼 이번에 던질 때의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그죠? 이게 그런 문제죠. 예전에 요즘은 이제 얘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 얘기 나올 때 어떤 집에서 딸이 3명이야. 그럼 넷째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을 했어. 아들일 수가 없잖아.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아들을 낳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딸이 3명이고 아들을 낳을 확률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딸 아들을 낳을 확률을 따지면 그러면 16분의 1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미래적인 일이냐 과거적인 일이냐에 대한 확률적 계산은 그래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딸을 낳고 나면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뭐 딸은 예전에 많았던 얘기라서 선생님이 지금 예시를 드는 거예요. 아 요즘은 더 많네. 아들일 때 딸. 지금 딸을 더 많이 낳아요. 어쨌든 아들 때 딸을 낳는 거. 뭐 이러면 이제 이때까지 그러니까 딸이 날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야 이때까지 딸을 낳는데 아들을 낳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틀린 얘기죠. 그냥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알겠죠? 그게 사실은 독립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도 독립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독립이 아니라 종속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런 예시가 훨씬 좀 정확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지금은 n번 어떤 시행을 했는데 사건 A가 R번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시행하는 횟수고 이게 일어났으면 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건 A를 하면 이건 예를 들면 그냥 바로 풀리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A라는 사건을 주사위로 할게요. A라는 사건을 어떤 걸로 할까요? 4의 배수 36 이라고 합시다. 그쵸? 그 다음에 주사위를 10번 던졌어요. 이게 n번 시행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A라는 확률만 중요했다면 지금은 몇 번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횟수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횟수에 대한 확률. 그래서 R번 던질 때 4번 나올 확률. 이런 게 바로 독립사건을 n번 시행해서 얻을 확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나중에 통계로 들어가면 통계에서 이항분포라는 분포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또 통계하고 연관이 될 거예요. 이게 또 뭐하고 연관해서 오는 거냐면 이항정리에서 연결돼서 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항정리에서 이렇게 왔다가 독립시행에 왔다가 독립시행에 이항분포로 던져주는 그런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어떻게든 해봅시다. PA라는 확률을 구했더니 3분의 1이에요. 그죠? 10번 시행했으니까 10번 중인데 예를 들어서 앞에 4번 나왔을 수도 있죠. 끝에 4번 나왔을 수도 있죠. 앞에 한 번 나오고 중간에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4번이 나왔다는 건 결국은 이 10칸 중에 만약에 나오는 걸 동그라미라고 하면 동그라미를 몇 개 집어넣으면 돼요? 4개 선택하면 4개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4개 들어갈 거니까 4자리만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가 10C4예요. 10개의 자리 중에 공이 들어갈 4개의 자리를 선택할 경우의 수,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건 쓰는 것도 이런 식으로 써요. 이게 횟수를 뜻해요. 횟수가 4번 나올 확률 또는 R이 뭐 이렇게 R이라고 할까요? R 또는 X라고 써도 돼요.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사실 X라고 많이 쓰는데 X라고 씁시다. X가 4의 확률.
그러면 경우의 수는 10번 중에 4개를 선택할 경우의 수만큼 생기겠죠. 그럼 자, 여기가 동그라미가 있으면 얘는 3분의 1인 거지. A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니까. 여기 X가 있으면 얘는 3분의 2인 거죠. 사건이 안 일어났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4개 있다 그랬으니까 3분의 1은 몇 번 일어났겠어요? 4번 일어나고 3분의 2는 6번 일어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딱 보면 P 더하기 Q의 R번째 항이죠, 그죠? 이항 분포랑 이항 정리해서 나와. 따라서 P 횟수가 R번의 확률을 이항 분포라고 하고 NCR에 P의 R제곱 1-P N-R제곱이라고 해요. 이거를 Q라고도 많이 써요. 그러면 P 플러스 Q는 1. 이렇게 하는 게 이항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서 선생님이 대학 뭐 입시 이렇게 했는데 3명 중 2명이 합격한 확률은 그런 시행을 3번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시행을 3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니까 3C2하고 아까 뭐 6분의 5가 일어난 거니까 6분의 5가 2제곱이고 6분의 1은 한 명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생겨요 라고 하면 그 확률을 딱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질문. 확률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은 확률에 대한 내용들을 할 수 있고 예시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주사위를 맨날 다 주사위야.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고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4번 던져요. 그럴 때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거 너무 갑자기 난이도가 높은가? 너무 어려워요? 알았어요. 잠깐. 한 개의 동전을 이 문제 먼저. 미안해요. 5번 던졌을 때 뒷면이 4번 나올 확률. 자, 그러면 사건, 여기 뒷면이 나오는 걸 사건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뒷면은 사건 A라고 합시다. A의 확률은 얼마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럼 자, 5번 던진 게 N이고 몇 번 나오느냐가 R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P X가 4번 4번 나올 확률이니까 총 여기다 식을 집어넣으면 되죠. 5번 중에 4번 5시 1로 계산하면 되고요. 뒷면이 4번 나오고 앞면이 1번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문제는 홀수가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 여기 그거부터 하시면 돼요. 2분의 1 이렇게. 자 이제 3번 던질 때 앞면 2번 나올 확률. 이건 풀 수 있죠? 3C2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확 뛰어서 소리.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4번 던질 때 2번 나올 확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생각보다 이제 가르쳐주고 싶은 건 많고 시간은 적고 이렇게 말은 빨라지고. 저거 답이 뭐예요? 어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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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거? 위에 거 모르죠? 풀어봐야죠. 3C 2니까 1로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 2번, 3번이니까 어차피 3번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똑같기 때문에 얘는 4C 2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 4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16분의 3 나올 거고 얘는 32분의 4, 32,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분의 3 나오네. 오, 똑같네요. 8분의 3. 두 개 더하면 되죠. 간혹 가다가 이거를 안 곱해서 확률을 더했더니 1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러지? 고민하셔야 돼요. 알았죠? 뭐라고 뺐지? 이 상자를 선택하는 것도 확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경우의 수는 진짜로 해보면 이제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이항정리 같은 거는 배워놓으면 좋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문제 풀 때 진짜로 경우를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대해서